자,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채널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외부 손님을 모시고 촬영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거의 사실상 좀 라이브 형태다, 라이브 형태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어렵게 좀 모신 작가죠. 네, 이상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채널에서도 우리 작가님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매번 제가 이제 받았던 질문, 차별화 전략을 많이들 물으셔서 제가 이제 아니 백엔드로 취업을 할 거면 그것만 포트폴리오 뭐 그런 거 하나 만들어 가서 어떻게 되냐. 제가 보기에 실무상의 의미 없고 성능 관리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계측할 것이며 이런 걸 논하는 책 자체가 우리나라에 몇 권 있지도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작가님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몇 번 있었고, 그게 인연이 돼서 또 오늘 이렇게 같이 방송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힘든데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은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어쨌든 지금 취업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취업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리 이상민 작가님께서는 현직 CTO세요. 그러니까 특정 기업의 어떤 책임자로 계시는데 지금 영상에서 다루게 되는 대다수의 내용이 이게 특정 기업을 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그래서 기업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용 기준으로서 이게 작용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들은 전적으로 이제 작가님과 저의 개인적 견해라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될 텐데 이때 이 질문에 대한 것도 특수화된 것이지 이 질문 자체에 한정하는 것이지 일반적 모든 환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참 알아두시고 그러므로 이걸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을 하셔야지 이것을 어떤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로 활용하셔서 발생하는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책임을 질 방법이 없습니다. 좀 하나의 의견으로 좀 참고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운영하는 어떤 플랫폼 환경에서 질문을 좀 미리 받았습니다. 아, 네, 네. 내용 보셨죠? 네네. 맞습니다. 네. 내용이 좀 꽤 많았을 텐데, 검토하느라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셨을 것 같아요. AI가 다 요약을 해줬어요. 일단은 질문에 아, 대한 요약은. 요약은 또 AI에게, 네, 이렇게도 활용을 네. 하시는군요. 야, 이게. 뭐 어떻게 답변을 좀, 이건 내가 꼭 답변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네, 결론이 좀 저는 내려지셨나요? 한 95%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네네네. 이제 제가 이제 본 기준으로 한 30 몇 개의 질문이 있었는데, 네. 네, 그거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좀 공통된 질문들을 좀 모으고 네. 카테고리화해서 순서까지 쫙 클로드 코드를 써가지고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어쨌든, 노력에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여담입니다만, 뭐, 보시는 분들은 뭐 잘 모르실 텐데, 네, 작가님과 저는 사석에서 이제 좀, 네, 술도 한 잔씩 기울이는 그런 정도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적인 이유도 작용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만큼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께 대단히 도움되는 말씀을 오늘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야흐로 AI 시대입니다. 바야흐로 AI 시대인데, 정말 그 AI 시대 얘기를 하면 늘 빠지지 않는 말이 아마 바이브 코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이제 개발자가 해야 되는 업무로 보다 보니까 이걸 AI가 다 해주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딩이 점차 AI의 일로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개발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은 어디까지가 자동화의 범위 그리고 어디까지가 그렇게 AI한테 대체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게 좀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의 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네. "코딩이라는 것과 개발이라는 것은 다르다."라고 저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코딩은 실제 코드를 짜는 그 행위와 그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코딩일 뿐이고, 개발은 그 외에도 더 많은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는 그 외에 많은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코딩이란 개발자의 업무에서 극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일부 작업에 불과하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장표가 하나 있는데 한번 공유를 해도 될까요? 아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좀 공유해 주시는 동안 이게 인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셨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코딩은 인제 일부다. 전체가 네. 아니다. 그렇게 네네.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네. 네네. 좀 그러면 어떤 업무를 인제 좀 주로 하게 되는지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기획자나 인제 팀장님이 일을 주세요, 개발자분들한테. "너 개발자 누구님 이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해서 인제 일을 주시면 개발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그리고 인제 정리하는 작업을 해요. 인제 문서화 작업을 하는 거죠,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그다음에 실제 인제 예예. 개발 도구를 열어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코드가 어느 정도 짜지면 뭐 테스트 코드도 짜고, 그리고 아니면 UI 단으로 테스트를 하든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네네. 인제 이거는 기획서가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라고 인제 개발자가 생각하면서 이제 '요구 사항을 좀 수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인제 기획자한테 가서 "이건 좀 이상해요. 기획서가 수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개발부터 테스트하고 요구 사항 개선 및 수정 작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어느 정도 이게 실제 사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그런 다음에 개발 서버하고 스테이지 서버에 올려 가지고 인제 기획자분한테 "개발 어느 정도 끝났으니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봐라." 하는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인제 기획자까지 오케이하고 인제 디자이너분까지 오케이하면, 그다음에 인제 QA라는 인제 포멀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위의 사항을 또 계속 반복을 해요. QA 버그가 나오면 수정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요구사항 개선하고. 네네. 그런 다음에 개발이 인제 오픈할 인제 배포하는 시기가 되면 이제 운영 서버에 인제 배포 준비를 하고, 운영 배포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니터링해서 인제 정상적으로 기능들이 다 돌아간다. 그러면 인제 또 새로운 또 일을 받고, 그런 반복하는 작업을 일반적인 이 서비스 개발자분들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업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획 파트에서 인제 결국은 이제 그 업무가 "개발 업무가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관련돼서 회의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회의도 많죠. 그리고 인제 요구사항 정의하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도 인제 뭐 ERD를 그린다든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든지 뭐 그런 걸로 해서 인제 문서화 작업도 필요하고. 네. ERD까지는 제가 뭐 웬만한 개발자들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UML 말씀하시는 거죠? UML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네. 그릴 수도 있다. 그릴 수도 있다라기보다는 예예. 단순한 CRUD가 있는 작업이 아닌 2 개, 3 개의 서버를 API 서버를 통해서 뭔가 복잡한 기능이 구현이 돼야 되면, 저는 가급적이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합니다. 아. 요게 이게 작가님 혹은 뭐 지금 업무 환경에서 지금 하시고 계신 업무 환경에서 좀 특화된 걸까요? 아니면 '대다수가 이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저는 그렇게 시킵니다. 일단은 우리 네. 작가님께서는 작가님 밑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릴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API 서버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어디서 메시지 플로우가 어떻게 가고 그거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면은 라이프라인을 하나 그려주는 게 결국은 객체잖아요. 네네. 그러면 백엔드 개발자의 경우는 그 라이프라인을 그려주는 게 그럼 API 서버 단위로 그럼 하나씩 그리게 될 그렇죠. 인제 요청을 받는 서버의 주체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아 같은 경우는 이제 MSA 기반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인제 애그리게이션 서버가 있고, 그리고 인제 그 뒷단에 있는 API 서버들도 있고, 그리고 인제 뭐 카프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뒷단에 인제 처리하는 카프카의 컨슈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의 관계를 처리하도록, 그러니까 그것들의 관계를 도식화해서 이해할 수
이해하기 좋게 정리를 한 다음에 어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공유를 한 다음에 개발하는 거랑 다 마음대로 개발을 한 다음에 코드를 보면서 파악을 하는 거랑은 극과 극의 차이가 발생을 아. 하거든요. 결국은 이 개발자가 해야 될 업무 중에 이 문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비중 문서화 작업이 상당한 개발 업무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나요? 상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중이 있는 업무 음 어느 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굉장히 무려 굉장히 중요한 업무. 예. 아 근데 인제 쪼끔 예전과 많이 달라진 건 뭐냐면 제가 인제 예예.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 저보다 인제 세기수 선배가 3년 정도 인제 위에 있는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발자의 개발 툴이 뭐냐?" 아 좀 네 난처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 네 예. 뭔가 네 답변 그 잘해야 될 질문 같은데 네. 네. 그때 그러니까 27년 전, 25년 전에는 그 선배가 네. MS 오피스라고 그랬어요. 아 오피스요? 아 예. 그때는 오피스였군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저는 주로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문서화 정리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손으로 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예. 멀메이드 JS를 주로 네네네. 사용을 하고 해요. 아 그렇죠. AS. 네 요런 거는 아주 깨알 같은 힌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취준하시는 분들은 UML이 또 뭐야 하시는 분 계실 것 같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뭐야 그러면 이걸 아마 지금 마우스 가지고 손으로 무슨 비지오나 아니면 무슨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손으로 그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래서 어쨌든 네 네. 저는 인제 포매팅하고 도식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나 막 워드 같은 걸로 정리하면 저는 굉장히 싫어하고요. 예. 네. 그 컴플루언스 인제 위키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뭐죠? 기세 그냥 리드미 같은 거에다가 네네네. 마크다운으로 정리를 하면 알아서 걔네들이 다 컨버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어차피 뭐 리드미에 들어가는 MD 파일 형식으로 포함된 데이터 안에다가 머메이드 방식으로 머메이드 다이어그램 형태로 포함시켜 놓으면 요게 깃에서 렌더링을 해 주죠, 그 다이어그램. 그쵸. 예. 자동으로 렌더링이 되는데 요거를 손으로 그릴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절대 인제 취준하시는 분이 하시면 안 될 일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 다이어그램 그릴 줄 아니?" 했는데 "아 그걸 손으로 그립니다." 이러면 안 되겠네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아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 또 이거 대단히 중요한 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질문에 쪼끔 얹어서 제가 한 가지 좀 제 개인적으로 좀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하는 문서가 보통은 이제 굉장히 딱딱한 문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 표 형태로 되어 있고 뭐 복잡하게 뭐 요구사항 번호 붙어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신 분 어떤 의견이라든지 매우 정형화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지금 근무하시는 현재 기업, 그다음에 이제 이직하시게 될 기업에서도 혹은 지금 기준으로만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런 정의서의 형식이 좀 매우 좀 정형화된 게 정의서의 성격은 네. 요즘은 대부분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뭐죠? 그리고 인제 그 피그마 화면을 인제 회의실에서 띄워 놓고 인제 화면 이동해 가면서 대부분 기획서들을 공유를 합니다. 네. 아 피그마를 고 화면을 요걸 인제 정의서 형태로 활용을 부분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거의 상당수가 그렇게 모든 모든 기획 예 모든 기획서가 일단 기획서가 그렇게 나와요. 예. 아 그렇다면 일단 취준하시는 분들께 피그마는 좀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네네. 굳이 뭐 개발자분이 피그마 사용법까지 익힐 필요는 없고요. 다른 거 아 배우실 그럴 거면. 정도는 아니다. 아 네. 그래도 어쨌든 소위 그 와이어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정보를 보고 거기에서 인제 같이 충분히 회의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어려움은 없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인제 그 피그마로 인제 화면 하나하나를 그리고요. 그 화면 옆에다가 인제 각종 인제 뭐랄까 유의사항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조건들이 정리돼 있죠. 아 한글로. 네. 아 네. 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같습니다. 이게 그 백엔드 취업하시는 분들이 자바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딩 기능적으로 코딩을 하는 것만 준비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인제 주로
저는 PDF로 말아서 달라고 해요. 아, 다 정리해서 아예 나중에 PDF로 달라? 그렇죠. 인제 회의할 음. 때는 그냥 피그마 상으로 보는데 네. 다 한 다음에는 이제 PDF로 만들어 달라. 그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 어 일단 피그마를 인제 회의할 때 본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피그마는 온라인상에서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사후 수정을 또 할 수도 있군요. 인제 그쵸. 증빙으로 남기시는 그쵸. 겁니까? 네. 그렇죠. 아, 네. 네. 아, 이거 그래서 살짝 '내부 그 임직원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느낌도 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이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건 버전 아니고. 네. 버전 관리를 하자. 아, 그렇죠. 예. 버전. 그래서 뭐 아, 인제 네. 예를 들면 뭐 1월 2일 날 보내주신 버전과 인제 뭐 3월 20일 날 보내주신 버전과 요걸 예예. 비교해 보니 "요런 차이가 있네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인제 내가 이런 거 안 봤었는데." 하면서 "예전에는 안 이랬어요."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제 기억과의 인제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그래서 자신의 기억. 예예. 그쵸. 그래서 그렇죠. 네. 저는 그 피그마의 버전 관리를 위해서 그거를 인제 캡처해서 PDF로 받고 그걸로 확인하자라는. 아, 고거는 일종의 어떤 어떻게 보면 스킬 같은 거네요. 이렇게 좀 그쵸. 협업을 함에 있어서 좀 분쟁이 생길 요지를 아예 그냥 사전에 차단하실 수 있는 이사님만의 스킬이 아닐까 자꾸 그런 생각이 좀 드 근데 뭐 내부적으로 버전 관리 기능도 있긴 하지만 네네네. 인제 언제 기준으로 이렇게 딱딱 잘라서 하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개발 문서는 상당수가 그 MD 마크다운 형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해봐 디자인이 섞이면 마크다운으로는 이제 충분치가 확실히 않을 테니까 그쵸.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PDF가 포함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그렇죠. 또 기획과 디자인은 또 별개로 또 분리되어 있긴 해요. 네. 어쨌든 그러면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뭐 기획자의 업무, 디자이너의 업무 아무리 AI 때문에 최근에 어떤 업무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그렇게 경계가 무너진 것은 아니며 그러므로 그들과의 협업하는 것 자체를 개발 업무로 포함시켜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좀 네. 근데 그런 식의 업무 분장 형태로 되는 게 앞으로 좀 어쨌든 지속적으로 파괴될 것 같긴 한데 이사님 네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음. 그게 만약에 한 2-3달 전에 만든 한 5-6 개월 전에 만든 예. 1인 개발 회사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프로세스가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혼자 기획 예예. 그렇죠. 네. 예. 혼자서 기획자도 되면서 개발자도 되면서 QA도 하면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돌아가는데 인제 만약에 일반적인 인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레거시 시스템이 있고 그 레거시 시스템이 적어도 1년 아니면 10년 동안 운영된 건데 이거를 다 AI로 갈아엎는다? 제 생각은 그거를 쉽게 "AI로 다 가자."라고 결정할 관리자는 별로 없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동안 어쨌든 레거시 시스템이 장시간 운영되면서 쌓아 놓은 어떤 안정성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버리려 하진 않을 것이다. 혹은 뭐 또 다른 이유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앞으로 좀 더 걸릴 것이다라는 네. 현실적인 상황이시 예. 그러니까 그러면 쪼끔만 더 좀 이런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네네. 몇 년 정도 보십니까? 어쨌든 결국은 언젠가는 '변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네.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이시라면 대략 몇 년 보십니까? 음. 정답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좀 네. 의견이 궁금해서 좀 짓궂게 여쭤봤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한 5 년? 5년 정도요? 예. 적어도 5년 정도라고 적어도인가요? 예예 네. 개인적으로. 왜냐면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잘 예예.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거를 싹 다 AI로 확 갈아엎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스템을 아예 차세대 버전으로 해서 완전 전면 리팩토링을 해서 전면 재개편을 한다. 그러면 거의 사실상 재개발을 하겠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그쵸. 것이다. 예 그쵸. 요거는 굉장히 좀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의미가 있는 어떻게 보면 희소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올해가 이제 2026년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2026년 9월인데 이거 기준으로 대략 일단 5년을 보셨으니까 2030년 정도? 네, 예. 2030년까지. 그러니까 그전에 취업을 좀 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취업하실 분들은 네. 2030년 전으로 그 전까지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저도 충분히 좀 매우 공감이 됩니다. 저는 근데 발걸음가 네. 한 가지 인제 그건 있었어요. 제가 한 2년 동안 예. 그 AI를 활용해서 개발을 인제 회사에서 인제 쪼금씩 해 왔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클로드 코드의 오퍼스를 쓰는 순간 아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 되긴 아, 했어요. 걱정이 되긴 했어요. 어떤 걱정을 하시게 됐을까요? '인제 개발자들은 무슨 일을 하지?'라는 아, 네네네. 그런 걱정을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발자들이 할 일은 아직도 많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장표를 준비한 이유도 예. 코딩만 하는 게 아니다. 코딩만 하는 게 아니다. 아, 네. 네. 뭐 1인 창업을 해서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가 의미가 없는 경우 뭐 네네. 혹은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라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AI 기반으로 재설계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바뀌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예. 시간이 걸릴 예, 것이다. 네.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 네. 아, 이거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